아파트 4개의 추가 배치를 서두르면서 반발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경 김천시민대책위원장을 스튜디오로 불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화재 피해가 난 지 9개월여 만에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가 옛 베네시움 건물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원 초과 상태의 통학버스 사고로 학생 수십 명이 다쳤지만 교육당국은 늦장 파악에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영주댐의 녹조 문제가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대 종단 환경단체들이 현장을 방문해 녹조 문제 근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새벽에 난 큰 불로 손문시장 4지구가 폐허가 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생업을 중단했던 상인들이 오늘 서문시장 인근 옛 베네시움 건물에 대체 상가를 마련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째 방치돼 있던 옛 베네시움 건물이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일부 상인은 고운색의 한복을 차려입기도 했고 물건을 설명하고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표정은 밝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에 화재가 난 지 268일 만에 대체 상가가 오늘 정식 개장식을 갖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다른 곳에 가게를 열었지만 화재 이후 점포 임대료가 치솟아 일터를 찾지 못했던 상인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음고생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픈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또 여기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너무 서글프고 어떻게 하면 좋나 다 그런 갈등이 생겼는데 막상 이제 이래 오고 나니까 이제 내 집이다 생각하고 마음이 편안해요. 대체 상가는 지난 2월부터 56억 원을 투입해 내부 시설을 정비했고 1층에서 4층까지 한복과 의류, 소품 등 240여 개의 점포가 마련됐습니다. 서문시장과 다소 떨어져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교통 편의와 자체 주차 공간 등이 있는 것은 장점으로 꼽힙니다. 좀 깔끔하다고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고는 이 사무소도 있고 해가 교통편은 전에보다는 좀 낫지. 낫고 해가 앞으로는 좀 잘 될까 싶겠나 싶어갖고 지금. 순식간에 생업의 터전을 잃었던 서문시장 상인들은 대체 상가가 활성화돼 일상을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체 상가가 문을 열면서 이제 최근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4지구를 어떻게 활용할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대구시는 4지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구를 포함한 복합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상인들 동의가 관건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지난해 큰 불이 난 서문시장 4지구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당시 건물이 30% 이상 무너졌고 안전 진단 결과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요. 4월 중순 시작된 철거 작업이 최근 끝나면서 4지구 재건축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4지구뿐만 아니라 인근 1지구 등을 포함하는 복합 재건축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4지구와 주차 빌딩터 등 지상 공간을 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입니다. 서문시장이 대구에 손꼽히는 명소인데다 다른 지구도 노후화돼 언제든 화재 등의 사고에 노출돼 있는 만큼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안전한 서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4지구가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사업을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지구의 경우 층별 상인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른 데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당장 영업에 지장을 받고 상권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먹는 것까지 다 형성이 돼야 되는데 4지구 나왔고 저거 나왔고 뭐야. 조만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4지구 지주들은 복합 재건축 방안에 동의하지만 대체 상가 무상 임대 기간이 2년 6개월인 만큼 재건축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회원들끼리 합의만 잘 되면은 3년 내지 4년도 가능할 수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환영하는데 우리가 1지구 같이 지겠다고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05년 불이 난 이 지구가 새로 단장해 문을 열기까지 7년 가까이 걸린 만큼 갈등과 이견을 얼마나 잘 조정하고 극복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국방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반입과 임시배치 공사 장비 등이 들어가기 최소 하루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이후 한미 간 협의를 거쳐서 자재와 장비 반입 날짜를 정해 최소한 하루 전에 언론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가 주민들을 배제한 채 김천 혁신도시 일부 지역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밤 한국도로공사 옥상과 농소면 노곡교회, 남면 월명리 등 김천 3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했습니다. 국방부가 사드 4기의 추가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공문화방송은 사드 배치 반대 측 대표자와 함께 이 사드 무엇이 문제이고 또 왜 반대하는지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시민대책위원회 김종경 공동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정부와 미군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 견제에 있다고 봅니다.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로 중국의 군사적 동향을 효율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것이죠.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동북아 패권 장악에 문재인 정부가 동조함으로써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중국과의 군사 외교적 갈등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최근 국방부가 사드의 소음 그리고 이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만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주민들은 측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불참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자파 측정 문제는 전자파 출력 세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나 인체 유해성 기준 그리고 기술적인 측정 방법에 대한 부분이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성 측정으로 나온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국방부의 형식적인 절차에 주민들이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불참하게 된 것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계속되면서 이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 있습니까?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대기권 밖으로 상승했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 안으로 진입해서 고도 약 150km 상공에서 떨어질 때 요격하는 개념입니다. 만일 북한이 남한으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다면 과연 사거리가 6,000km가 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사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무기 체계이지 결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사드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 가능성이 큰 게 또 현실인데요. 만약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계획이십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졸속적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 절차는 한미 간에 어떠한 외교적 합의 문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군사시설 설치와 관련한 어떠한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했기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네. 만일 국방부가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즉 저항권의 일환으로 실력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산의 한 고등학교에 통학버스 2대가 추돌해 수십 명의 학생이 다쳤습니다. 45인승 버스 2대에 정원을 훨씬 초과한 130여 명이 탔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해당 교육청은 열흘이 넘도록 사고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의 한 고등학교 통학버스 2대가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것은 지난 14일 밤 9시쯤입니다. 우회전 하고 나니까 고라니 갑자기 피하다가 그게 붙은 거지.
이곳에서 일어난 사고로 학생 86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2명은 입원을 해 오늘 퇴원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눈에 파편이 들어간 학생도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고 버스의 정원은 45명, 2대 합쳐 90명입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2대의 버스에는 정원을 훨씬 초과한 134명의 학생이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평소에도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 2차 사고가 났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정원 초과 탑승이 빈번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저희 학교버스가 그 계단에 있는 데까지 다 밀어 넣어가지고 원래 정원은 45분? 있는데 진짜 많이 탔었어요. 경찰 신고는 사고 뒤 4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는데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버스 기사가 신고했습니다. 상급기관인 경북도 교육청은 사고가 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몇 명의 학생들이 다쳤는지, 몇 명이나 탑승했는지 등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찾기 싶은데요. 아까 80몇 명 가는 거 보니까 2대, 1대에 40명씩 하니까 거의 다 찼다고 보면 됩니다. 나흘이 지나도록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해당 학교는 버스 회사 측이 신고를 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쪽은 통학버스 시간표를 조정해 정원 초과를 막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스템 바꿨습니다. 14일 날 사고 나고 그때부터 각종 대책 회의, 버스 측, 기사님, 행정실, 스쿨버스 요원. 사고가 난 학교는 전세버스 6대와 계약을 맺고 중고등학생 850여 명의 통학을 돕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는 쪽방 생활인을 위한 행복 나눔의 집을 마련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쪽방 밀집 지역과 가까운 대구 북성동 새마을 금고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이 시설에는 공동 샤워장과 세탁실, 카페는 물론 쪽방 상담소도 마련돼 쪽방 생활인에게 행정적 지원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건물 3층에는 5개의 생활 공간이 마련돼 쪽방 생활인이 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태권도 시범단 후배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계명대가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에 나섭니다. 계명대는 우선 피해 학생을 위해 개인 전담 교수를 배정하고 학과 안에 특별 학사 운영 제도와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명대는 또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무기명 신고함을 곳곳에 설치하고 단과 대학마다 폭력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주댐의 녹조 문제가 2달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대 종단 환경단체도 방문했는데 영주댐 아래 내성천의 오염은 연일 큰 비에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낙동강 제1지류인 내성천 물길을 따라 순례단이 기도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천주교, 불교 등 5대 종단 환경단체 협의체인 종교환경회의가 녹조로 썩어버린 내성천과 강에 깃든 생명을 위로하는 순례에 나섰습니다. 댐이 들어선 뒤 내성천의 모래사장은 자갈밭으로 변했고 강변에 버드나무가 자라는 등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조로 오염된 영주댐 물이 방류되면서 내성천의 오염은 나날이 심각한 상황. 영주댐 하류 15km 지점 내성천에는 원인모를 누런 거품과 부유물들이 수면 위를 뒤덮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물이 정 같지 않다, 맑기가. 모래톱이 점점 섬이 되는 거죠. 어떤 물새들이 번식지가 사라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수중의 하상 환경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어 종교환경회의는 영주댐 본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주댐을 해체해 죽어가는 내성천을 살려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주댐 해체하고 내성천 복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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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물이 흐르지 않는 한은 진행형이죠. 빨리 볼을 둬서 무생명도 살고 1,300만 시민들의 식수도 깨끗이 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가 문제제기 한 달 만에 대책회의를 여는 등 여전히 미온적인 가운데 주민과 환경단체에 이어 보다 못한 종교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울 5호기의 정지 원인을 정밀 조사한 결과 발전소 제어계통 전자카드에 내장된 부품의 절연 성능 저하로 인해 냉각제 펌프에 연결된 전원 공급 장치가 작동하면서 설계된 대로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며 오늘자로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경북도의회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 등 모두 1,800여 건의 예산안 심사와 의원 발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25건입니다. 대구시가 최근 불거진 예술인 열정페이 논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축제나 행사에 참가하는 지역 예술인들과 다음 달부터는 표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열정페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인구 증가로 교육 수요가 늘고 있는 김천 구미 지역에 각각 학교 1개가 신설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8,1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개발되고 있는 구미 국가산업 확장단지에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1곳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임범석 부장판사는 2015년 자기 땅 주변에 도로가 나게 하려고 동료 시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차순자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차 전 의원 남편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